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 다음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을 뭘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송입니다. 평가라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평가는 제가 뭐 소개를 잠깐 좀 앞에서 뭐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가면은 종락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첫 장이 이렇고 첫 페이지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자소서 수시 컨설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누르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자소서 컨설팅. 그래서 아마 지금 자료집에 보시면 있을 텐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시 컨설팅이 있고 자소서를 검사가 확인하는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 컨설팅이 있고 세 종류가 있는데 비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여기는 자소서 검토만 하는 거고 여기는 자소서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은 자소서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할 거고 자소서 컨설팅 심층하는 건 저하고 그 조종숙 소장하고 둘이서 맡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 자료집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에서 어떻게 종합전형을 평가하는가 하는 건데 일단은 대학마다 용어가 좀 다릅니다. 다르고 평가 항목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주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크게 네 가지로 규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게 뭐냐면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거고요.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까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물론 용어는 다르고 아니면 이제 전공 적합성을 따로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업 역량과 같이 이렇게 묶는 대학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대학이 보면 크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메뉴에 있는 대학을 보면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을 나누지 않고 학업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학업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업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학업 외 소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학업 외 소양이라는 걸 리더십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대학은 이제 다른 대학은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발전 가능성 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용어는 다르고 약간 이렇게 좀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를 하더라라는 거고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의 원칙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대학마다 당연히 학업 역량이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겠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홈페이지 보면 우리 대학은 어떻게 뽑겠다라는 게 정확해요. 그 중에 서울대가 표현하는 걸 좀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대학이나 똑같으니까 서울대표를 제가 좀 빌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 그 자료집에 보면 올해 그러니까 입학처의 자료집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우리는 뽑겠다. 종합전형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 그런 거죠. 근데 공부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등급 보겠다. 성취도 보겠다. 등급을 어떻게 보냐면 기계적으로 1.0, 1등, 1.01, 2등 이렇게 보지는 않겠다. 그 의미를 보겠다. 이제 너무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큰 틀만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보겠다. 그 다음에 상 보겠다. 상 받은 거 보겠다. 상 대신에 개수를 세지는 않겠다. 그것도 의미를 보겠다. 그런 거고요. 시간이 되면 이걸 자세히 좀 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선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특 보겠다. 세특 좀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나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넓고 깊게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니? 그걸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창체 보겠다. 창체 부분은 그 서울대 자료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면 평가에 고려하겠다. 조금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창체가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 학생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 10페이지 분량인데 학생부가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평가에서 배제하겠다. 보지도 않겠다. 그렇죠? 바꿔서 이야기합니까?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면 평가에 고려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평가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외에 이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건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서 동기과정 결과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 학생부 보고 평가를 해도 되겠죠. 근데 학생부는 결과밖에 없으니 동기나 과정이 자기소개서 좀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거고, 대개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부가 뭐 비율이 몇 퍼센트고 자기소개서가 비율이 몇 퍼센트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비율은 없죠. 근데 학생부가 아주 설명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학생부에 그걸 일일이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거고 추천서가 필요하고 그럴 수가 있죠. 네, 학업 역량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적합성입니다.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건 대학에서 이제 나누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고 그런데 전공적합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공이라기보다는 계열이죠. 계열의 적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쪽 계열의 뭐 인문 계열 같으면은 뭐 이렇게 사회 과목이나 사회문화나 사회 과목 이쪽에 뭐 어문 계열 같으면은 이제 뭐 당연히 뭐 영어나 이쪽 뭐 자연계는 당연히 뭐 수학이나 과학 쪽이겠죠. 이쪽에 얼만큼 뭐 성취도가 있는지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활동 중에 그런 관련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자기주도성이라는 것,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 그게 이제 약간 좀 표현이 애매한데 발전 가능성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자기주도적이고 지적 호기심이고 적극성이고 그 다음에 뭐 창의성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학에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뭘 써야 될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부분입니다. 인성 부분인데 인성이라는 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인성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건데 그래서 애매하게 주지를 않고 꼭지를 아예 줬습니다. 대학에 자기소개서는 공통 항목에다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이고 되도록이면 요 4개 중에 하나를 주제로 해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제 그 6개 대학이 한 이야기는 협업 능력과 아니면 나눔과 배려 아니면 소통 능력, 도덕성, 뭐 성실성,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올려져서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인성이라는 걸 대학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까? 평가를 하죠. 근데 인성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학업 역량,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가 뛰어나더라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현재 지금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렇더라도 인성이 안 돼 있으면 대학은 안 뽑을 거예요. 너 그렇게 똘똘하니? 그러면 서울이나 면접이 없는 정시에 들어오렴. 수시는 안 뽑죠. 대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인성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성도 상당히 점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4가지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이게 공통 항목과 대학별 항목인데요. 문항인데 이걸 1번부터 보면은 1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천자 이내로 써라 그러면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써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학업 역량이라 그랬는데 자기소개서에 이제 1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하니 그런 거죠. 대학은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을 거고 그러면 물어보는 게 너 공부 잘하니? 네, 잘해요. 뭘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거 해봤어요.
이제 그걸 자랑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대학이 표현들이 몇 개 대학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넓게 공부한 경험이 있니?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걸 알아보고 다시 배운 지식을 활용해봤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공부 잘하니 이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공부 잘하니 쓸 소재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워낙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수학이 1학년에 발목을 잡았어요. 드디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수학을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뭐 개념 정리하고요 수학 문제 풀고 그랬더니 드디어 2등급이 됐고요 3학년 1학기에 드디어 3등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그런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너 공부 잘하니? 네, 잘해요. 뭘 잘하는데? 제가요 수학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4등급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해서 이렇게 했고요 공식 암기했고요 뭐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1등급 됐어요. 그런데 어쩌란 말이지? 야, 이 녀석은 벌써 다 1등급이야. 그런데 뭘 어쩌라는 거지? 물론 뭐 등급 올라가는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영어 영문학과 지원하는 아이들 되게 또 그래요. 뭐 이렇게 영어가 뭐 힘들었는데 깜지 만들고요, 단어 암기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영어 뭐 보고 해서 이만큼 됐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원래 이 녀석은 영어 잘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너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뭐였니? 그걸 어떻게 찾아가 봤니? 그래서 어떤 성장을 했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학습법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부 잘하니라는 건 학습법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습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너 어떤 성장을 했니? 어디까지 성장을 해봤니? 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을 뭐 거기까지 성장했니? 그걸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뭐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힘들어서 좀 생략을 하고 그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이 사실 1번 겨우겨우 1번 했는데 2번 정말 힘들어요. 주제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3개 이내에서 너가 알아서 주제를 정해봐라 그런 거죠. 자유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다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다. 그러면은 인성은 어차피 3번에 있으니까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뭐 전공적 합성 이런 쪽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부를 기본으로 놓고 본다면 뭐 수상 4번에 수상도 될 수가 있고 창체 7번이 될 수도 있고 8번에 세특이 될 수도 있고 9번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10번에 뭐 행동 특성 조각 의견 그쪽이 될 수도 물론 있겠죠. 소재가 되는 건.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물론 2번에 대개 2개 아니면 3꼭지를 쓰더라고요. 3꼭지 쓰면 이제 500자가 되니까 좀 단촐하고 2개를 쓰면 700 내지 800자가 되니까 좀 쓸말이 되죠. 그런데 2번 쓰고 나서 보면 정말 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자랑하는 거니? 제가요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실험을 했고요. 되게 고생해서 이만큼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값이 안 나왔어요. 다시 또 이걸 찾아보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조건을 달리해서 실험을 했고 드디어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어쩌라는 거지? 실험했니? 야, 실험 안 한 고등학생은 없어. 이과생은 다 실험했어. 그런데 뭘 어쩌라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니 너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게 실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활동은 물론 실험이죠.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너는 뭘 성장? 요 실험을 통해서 제가 뭐 자기주도성을 뭐 이야기한달지 뭐 지적 호기심을 이만큼 뭐 충족시켰달지 아니면 성실성을 아니면 리더십을 뭔가 그런 주제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실험했어요. 체육대회 제가 이만큼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뭐 갈등 이렇게 한다는 걸 뭐 어떻게 했고요. 그래?
그런데 뭘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활동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쓰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2번이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소재입니다. 주제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물론 뭐 여기에 인성을 더 쓸 수도 있겠죠. 한 꼭지를.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쓰면 어떨까 싶고요. 3번입니다. 3번이 인성인데 사실 3번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 중에 주제를 하나를 잡아라 그런 건데 쓸 게 없으니까 대개는 리더십 쪽으로 많이 써요. 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리더십을 뭐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차라리 2번 쪽으로 되도록이면 가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3번에는 대개는 이제 또 그래요. 제가 양론에 갔더니 아니면 뭐 어디 시설에 가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참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저도 할아버지한테 오히려 배웠습니다. 참 잘했죠. 근데 꼴랑 한 번? 좀 그렇죠. 이게 정기적이라면 모르겠으나 꼴랑 한 번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고 저 인성 좋죠? 인성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럴 거예요. 아마 너 대학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에 다녔다면 적어도 사회적인 지원이 있었고 부모의 지원도 있지만 사회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에 받은 혜택을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면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거니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미래 일이잖아요. 그러면 소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너 고등학교에서 너 그런 거 뭘 해봤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큰 걸 찾으려래요.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쓸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소재를 찾으면 고등학교 생활해봐야 4명, 7명, 10명, 우리 반 해봐야 20 몇 명이에요. 우리 학교 전교생 해봐야 200명, 300명이에요. 그 사회에서 너는 뭘 했니? 이게 중요하죠. 4명 안에서 뭐 했니? 우리 반에 A, B 둘이가 6달 동안 티격태격 했어요. 그 친구를 제가 어느 날 불러서 학기 끝날 때쯤에 둘을 불러서 야 둘이 그러면 안 되지 않니? 화해해라 그래서 둘이 화해했어요. 저 갈등 관리 잘했죠? 그럼 뭐죠 이것도? 주인공은 A, B 둘이에요. 저는 행인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위해서 제가 6달 갈등이 있었다면 뭐 이렇게 A를 위해서 B를 위해서 제가 이런 노력을 했고 드디어 6달 만에 둘이 화해했다. 그런 건 괜찮지만 6달 그러니까 둘이 뭐 A, B가 주인공이고 저는 꼴랑 한 번 어쩌다가 야 둘이 화해 그래서 화해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속적이라는 게 1년 내내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뭐 양론에 갔다 이런 것도 상당히 지속적이죠. 그런 데서 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렇게 소재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이야기인데요. 4번은 자유주제죠. 그러니까 자율 항목이죠. 대학에서 아예 없는 대학도 있고요. 서울대는 이제 책 3권이고 다른 대학들은 뭐 이렇게 과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고 과거라는 게 뭐냐면 지원 동기나 준비 사항이고 미래라는 건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이고 아니면 이제 선발 이유를 물어보는 대학도 있고 그럴 텐데요. 대개는 그 미래를 물어보는 대학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물어보는 대학이 많은데 서울대는 책 3권일 거고요. 근데 서울대 책 3권은 이제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거죠. 독후감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너 이 책을 왜 자랑하니? 책 읽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책을 읽었다는 건 당연하고 저는 이 책 읽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한테 어떤 의미? 그게 뭐예요? 결국은 다시 이야기하면 서울대 이야기를 한다면 학업 능력이나 아니면은 학업 태도나 학업 외 소양 중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계기가 됐다. 변화가 있었거나 성장이 있었거나 그걸 자랑을 좀 해달라는 거죠. 뭐 독후감을 써라는 건 아니죠, 물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들은 대개는 이제 과거 너 어떻게 준비를 했니? 아니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건데 이건 사실은 거의 전공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번이나 2번과 좀 겹치기도 합니다. 소재가 괜찮습니다. 그렇더라도
네, 하여튼 전공하고 관련해서 내가 얼만큼 준비를 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나를 뭐 소개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 얼만큼 공부 잘하니? 그 다음에 주제 3개 이내에서 정해봐라. 너 인간성 어떻니? 그리고 너 우리 전공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하는 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일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학생부를 좀 보완해서 설명하는 거고, 근데 단순히 보완이 아니라 학생부는 딱 결론적으로 결과만 나와 있는 걸 자기소개서는 아하 그걸 이래서 이렇게 했었고 동기가 어떤 과정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했구나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좀 개인별로 뵐 수 있기를 바라고, 물론 뭐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힘들면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에게 좀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